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전두환 정부에서는요, 야 이건 또 이게 웬일이야? 전두환 정부의 어떤 타이틀, 박정희 정부의 경제 타이틀은 한강의 기적. 전두환 정부의 그 경제 타이틀은 뭔지 아세요?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 제일 잘 나갔어요. 왜냐면 그때 그 세계적으로 3조 호황의 시기였어요.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돈을 빌린데 되게 싸. 이자가. 게다가 달러도 싸. 게다가 기름값 싸. 이러면 우리한테는 완전히 수출하는 나라로서는 최고의 조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부터 엄청 우리가 돈을 법니다.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 라는 수식어가 또 전두환 정부 때 또 붙어요. 경제 파트로 보면요. 하여튼 우리는 좀 성장기 접어들었기 때문에 박정희와 전두환 정부 거쳐서 쭉쭉 올라오는 거죠. 개발도상국가로서의 어떤 그 지위를 좀 누리면서 성장을 했던 겁니다. 정말 부지런한 국민들, 정말 이 덕분에 이런 어떤 그 기적들을 좀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그 경제 성장을 써보면서 선진국들이 이제는 우리를 그냥 개발도상국가로서의 어떤 베너핏. 그냥 알았어. 그냥 너희들은 좀 못 사는 나라니까 좀 봐줄게. 이제 이런 것들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야, 너희들 잘 살잖아. 언제까지 혜택 받을 거야? 똑같이 해야지, 똑같이.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개방 압력이 들어와요. 이러면서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제 개도국,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진통기를 우리가 이제 겪게 됩니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넘어오는 데 있어가지고, 왜냐면 우리는 한 번도 선진국을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큰 실수를 하나 저지르게 됩니다. 좀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제 이 전두환 정부 때 이제 최저임금법. 감독님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호호, 감독님이 지금 받아야 될 돈인데, 9천 얼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9천 원대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전두환 정부 때 처음 시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그 박정희 정부 때 그 전태일 분신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노동 조건들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정부 때로 들어오면요, 이때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죠. 금융실명제, 와우. 저녁 시간대였어요. 전 무슨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특별 담화문, 김영삼 대통령 특별 담화문. 갑자기 정말 속보로 뜬 거예요. 와, 뭐야? 저녁 시간대에 이거 무슨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오늘부로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 이름으로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걸 땅 때려버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이전까지는요, 내가 기억난다. 우리 집 통장 이름이 최씨 가문 통장. 이름이 최씨 가문이야. 그런 식으로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때는요. 그럼 최씨 가문 그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은 누구 돈이야? 모르지 뭐. 그러니까 돈의 주인공을 모르는 거야. 이러면 이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벌어지죠. 지하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무조건 이름으로. 그 돈은 누구의 돈이야. 이게 딱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걸 갑자기 해버린 거예요. 왜? 이걸 갑자기 안 해버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할 거예요. 돈을 뺀다든지 그걸 못 빼게 하려고. 바로 그냥 금융실명제. 엄청났습니다.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서 나왔던 어떤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OECD에 이때 가입을 하죠. OECD에 이때 가입을 하죠. 선진국 클럽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정부 때 이제 우리가 드디어 개도국 지위를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기초 체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까지 어떤 개도국 그 지위 속에서 좀 많이 봐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거두어들이고 선진국과 똑같이 개방하고 똑같이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이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 그게 없는 거라.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어마어마한 일을 한번 겪게 되죠. 이게 바로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IMF. 정말 IMF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게 97년도잖아요. 제가 97년도에 대학교를 2월 달에 졸업을 해요. 그리고 이 IMF가 7월인가 8월에 터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본 게 뭐냐면 너무 놀란 게
그 IMF 이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취업 걱정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물론 있긴 있지만 다 가요. 다 가요. 그리고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단어조차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 왜? 다 어디나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IMF 이후부터 비정규직, 계약직, 와 무슨 뭐 그리고 연봉 뭐 이런 개념들이 마구마구 들어오는데 정말 달라요. 그 이전과 이후가. 외환 부족 사태였죠. 정말 이 자본주의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구나. 이걸 이제 보여줬던. 기초 체력이 단단하지 않으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구나. 이걸 아주 보여줬던 게 바로 이 IMF 사태였다. 김영삼 정부는 결국 이것 때문에 무너지죠. IMF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야당이 평화적 정권 교체에 의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김대중 야당 정부가 들어서는 이제까지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옛날에 그 민주당 정부가 들었을 때가 이제 4.19 혁명에 의해 들었죠. 혁명에 의해서.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야당이 집권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에 의해서 처음으로 김대중 정부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IMF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되는 배경이었죠. 뭐 IMF는 무장해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선진국 뭐 이거 똑같이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신자유주의 정책, 정년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 노동자 자르는 거 이런 거 유연하게 해야 돼. 뭐 이런 어떤 그 경쟁에 그 내몰리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정책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뭐 합병, 뭐 정리해고, 비정규직 이게 이제 나오는 배경이 IMF 이후에 이제 이런 요구 사항이에요. IMF 측의 요구 사항입니다. 여기서 받아주지 않으면 달러 안 주겠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럼 나라 망하는 건데. 네? 결국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을 다 열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근데 이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가지고 또 이 금을 내놓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죠.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전 세계 어디나 금융 위기 뭐 이런 위기 왔다 그러면 반드시 뭘 쥐고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금이에요, 금. 금을 갖고 있어야 돼, 금. 그 당시 뭐 예를 들면 그때 이제 뭐 우리나라 그 돈을 갖고 있다? 돈은 휴지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보세요. 베네수엘라는 그 베네수엘라 찍어낸 그 화폐 지폐 갖고 뭐 합니까? 가방 만들고 있어요. 예. 왜냐면 고기 하나 살 때 트럭에다 싣고 가야 되거든. 지폐가 휴지야, 휴지. 예. 가치가 없으니까.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뭘 갖고 있어야 돼요? 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금은 언제든 달러를 그 재가치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금모으기 운동은 뭐예요? 집집마다 금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unbelievable. 미친 거 아니야? 쟤들 왜 저래? 지금 나라가 지금 거의 부도 상태인데 금을 갖고 있어야지 금을 내놔? Oh my God. 진짜 이게 참 이게 비상식적인 모습이거든요, 이게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있었다. 아휴, 이때 우리 집도 금 다 내놨는데, 그 금 갖고 있으면 지금 얼마야 도대체. 그때 금이 한 돈이 그때 금 한 돈이 한 2, 3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한 돈이 한 30만 원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쨌건 예, 그런 모습. 그래서 이걸 이제 제2의 국채보상 운동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노사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뭐 이런 정리의 권한 뭐 이런 것들을 좀 서로 합의 보면서 했던 노동자, 회사 측, 정부,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김대중 정부 때 IMF를 졸업을 합니다. 정말 빨리 졸업했죠. 이게 이제 우리의 저력인 것 같아요. 김대중 정부 때는요. 그래서 FTA 서명하죠. 한칠레, 뭐 한미 FTA는 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이렇게 FTA 같은 것도 체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특히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또 이 참 이 어려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초 그 수급, 왜 기초 수급자들 있잖아요. 이런 제도, 기초생활보장 이런 제도가 이제 이때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여러분 잘 알겠지만 질본, 지금 이제 질병청이 됐죠. 질병관리본부가 또 이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정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큰 역할을 했던 그런 부서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져서 좀 우리가 좀 덕을 좀 봤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와 사회 파트를 한번 좀 다 살펴봤고요.